우리가 어릴 적 생각해보면 뭐 아들, 딸 할 것 없이 엄마 손 붙잡고 미용실 갔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참 미용실이 뭔가 좀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미용실이 딱 들어맞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랑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희한하게 우리 어머니들은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 있다가도 이곳 미장원만 갔다 오고 나면 무언가가 시원하게 네. 풀리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공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랑방을 역할을 했던 미용실이 미용실의 이야기를 좀 글로 담은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충북 여성산림연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구술 작가입니다. 맹수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방금 그 소개를 들어보니까 충북여성산림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한데요. 네, 충북 여성산림연대는 2014년도에 발족된 단체로요. 평범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삶 속의 문화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고요. 또 단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림과 돌봄의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이제 문화활동이라던가 이제 교육 사업 그리고 다양한 소모임을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 분들께서 네. 이제 구술 작가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펴내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뽀글이 파마, 아무도 못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제목만 들어도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우선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충북 여성산림연대에 있는 네. 구술 전문팀이 있어요. 허스토리라고요. 그 허스토리가 작년이죠. 2021년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활동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책이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뽀글이 파마 아무나 못해라는 말처럼 우리가 동네 미용실 하면 이제 엄마들이 뽀글이 파마나 하러 다니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다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고 경력도 오래되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구술 작업을 하면서 어떤 동네 미용실에 대한 편견도 좀 없애고 그리고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동네 미용실이 공간으로서 가지는 역할을 한번 재조명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뽀글 파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많이들 하시죠. 네. 그때 꼭 그 미용실 갔다 오시면 기분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입가에 미소가 번지시고 하셨는데 네. 그 동네 미용실마다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미장원이라는 이 말은요, 1920년 화신백화점에서 처음 개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파마랑 단발머리가 유행을 하면서 미장원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 서민 여성들의 이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아지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곳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미용실 하면은 이제 귀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좋은 약속을 이제 있을 때 꾸미기 위해서 가는 장소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곳은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자신 삶에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추억과 유행이 공존하는 이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이제 미장원이 사실 골목 상권이 쇠퇴하면서 이제 조금 자본에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구나 이제 더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허스토리 팀에서는 청주시 각 마을에 여성분들과 소통하며 살아온 미용사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마을의 변화와 발전에 이제 미용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네. 좀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청주시 지역 여성사 연구를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하고 민간 차원에서 이제 구술 작업을 조금 활성화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책이라는 게 뚝딱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조사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구술을 글로 담아내는 팀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저희 이제 이번 사업을 주최한 이제 허스토리라는 팀은요, 충북 여성 산림연례에서 구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네. 2017년과 2018년에 충북 여성재단에서 여성기록 전문가 과정을 이제 이수한 그 수강생들로 구성된 소모임이고요. 이 소모임에는 이제 수필가라던가 아니면 여성단체 활동가 또는 이제 전문적인 사파 작가분들, 이게 많은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 그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네. 책에서도 보이시지만 네, 저희가 네. 사실 이제 2018년부터 육거리 여성 상인들의 생애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는 이제 청주 인쇄거리, 인쇄 출판인의 이제 삶, 그리고 2020년에는 충청북도 각 지역의 향토 여성, 그리고 대농망지 여성 노동자의 생애사까지 했고요. 이번에 뽀글이 파마 아무나 못해는 이제 5번째 작업물에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번의 이제 구술 작업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와 이제 방법이 있지만 직접 삶을 살았던 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네. 정말 생동감 있다라는 거를 네. 작업을 할 때마다 사실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의 영화이기도 하고 한편의 맞아요. 책이기도 하는데 나만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얘기로 풀어내고 싶고 책으로 쓰고 싶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렇게 구술 작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뽀글이 파마 아무나 못해. 일단 주인공 대표 사장님들은 5분이시잖아요. 네네네네. 이 5분들이 뭐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5분만 선정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도 더 하고 싶었죠. 네.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사업 기간이 3, 4개월이라는 좀 짧은 기간이었고요. 예산상에서의 어떤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 5분밖에 못한 걸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5분이 사실 전체 미용사분의 삶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생애가 전혀 가볍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이분들의 삶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분도 그 지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네. 네. 거기 선정한 이후에는 이제 또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자신의 삶을 드러내놓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이제 허락해주신 5분의 미용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책을 보니까 네네. 이 그림과 사진이 굉장히 그 정겹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림과 사진 덕분에 그 보는 재미가 좀 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사파 작가님하고 사진 작가님은 이제 전업이세요. 그 예술가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 삶과 예술이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또 결과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함께 작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구술을 저희는 이제 듣고 이제 쓰는 좀 객관적인 게 좀 거쳐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객관성이 또 묻어나는 것 속에서 예술가의 관점으로 또 구술자의 삶을 포착해내는 능력이 또 네. 뛰어나신 분들이라 네, 책을 좀 멋지게 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렇군요. 나도 잘 몰랐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걸 네. 구술 작가님들이 그래서요? 뭐 네. 이렇게 꺼내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자 5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장님이 계셨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한 분만 꼽을 수가 없는 게 다 너무 에피소드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뭐 장날에 와서 짐을 맡겨놓고서 장을 다 보고 짐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농사 지었다면서 이제 깨나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중학생 때 머리를 자르고 외상으로 했대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외상값을 갚으러 왔던 손님도 계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도 초보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학생 머리를 면도를 해주다가 피가 좀 많이 났대요. 그래서 반창고를 막 붙여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이 미용실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재미있는 일들이에요. 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미용실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졌는데 기억에 남는 미용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한 군데만 꼽으면 아마 섭섭해 하실 것 네, 같고요. 네. 네, 다 아무래도 이 책이 생애 구술이다 보니까 네. 5분의 삶이 사실 평탄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공평함이라는 게 행복한 삶에 있어서 공평했으면 좋았을 텐데 삶의 굴곡에 있어서 또 너무 평등함을 주다 보니 다 삶의 굴곡을 만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서고 세움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네 삶이 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읽으시면 아 이게 바로 내 삶이구나 우리의 삶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 분만 잊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5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되게 당당하세요.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되게 당당하고 멋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서도요. 야, 어릴 적에 엄마 손 꼭 붙잡고 그 미용실 갔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미용실들, 그 동네 미용실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특히 인터뷰했던 데가 수곡동이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수곡동이나 사직동이나 다 구도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네 미용실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제 어떤 고립된 가정에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소소한 어떠한 물물 교환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가졌던 미장원이 네. 구도심의 어떠한 쇠락과 더불어서 뭔가 존립의 위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쇠락과 재개발 붐이 있는 구도심의 미용실들이 조금 홍역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어떤 지역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간성, 시간성에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 그리고 이제 생업, 자급이 가능한 그러한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마을 공동체가 사라짐이 미용실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아쉽죠.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책이 탄생을 했고 그 주인공이신 그 미용실의 그 사장님들도 책을 보셨을 텐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다 각자의 이유들이 있으셨는데요. 나의 이 힘든 삶을 좀 읽고 보고서 이제 힘을 내라,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러면서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 이제 자부심, 긍지 그리고 용기로 이제 한마디 한마디씩 지어짜서 책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받아보시고는 이게 진짜 내 삶에 대한 보상이고 힐링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자, 이 방송 보시면서 어머, 내 얘기도 좀 구슬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려볼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네.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책을 내셨어요. 제목들도 다양하고 읽어보고 싶은 책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 갖고 있으세요? 네, 저희 충북 여성 산림연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기금 사업을 이제 잘 추진을 할 거고요. 또 구술 전문 기록팀인 허스토리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책으로 엮을 계획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또 저희가 작년에 충북 여성 문화 해설사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소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좀 지역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선양하는 작업을 올해는 조금 더 힘써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계획들 꼭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동네 미용실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기억되길 바라면서 네.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충북여성 산림연대 맹수미 구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원 리포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찬바람 때문에 눈이 건조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눈이 피로하기도 한데요.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일단 눈이 좀 안 좋으면 병원, 안과를 가야 되는데 평소에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꾸준하게 블루베리를 먹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아니 블루베리가 뭐에 좋아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혈액이 눈으로 가는 이 혈행을 굉장히 개선해주고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상당히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더 좋은 것은요, 블루베리를 얼려서 드시더라도 영양소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많이 챙겨 드신다면 눈의 피로를 낮추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블루베리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